주간 꿀에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월요일 새벽 12시 16분이죠. 라리가 10라운드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올 시즌 첫 엘 클라시코예요. 지난 두 시즌을 돌아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한 시즌을 먹었다면은 지난 시즌은 바르셀로나가 먹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매우 좋습니다. 마드리드 더비에서 대패를 당한 이후에 4연승을 달리면서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헤타페전이라든가 유벤투스전 슈팅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골밖에 못 넣었어 이러면서 아쉬움을 표하겠지만 승리를 거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경기를 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2연패 이후에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흐름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세비야를 상대로 2연패를 당했었죠. 하지만 지로나전에서 아라우가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올림피아코스전에서는 상대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대승을 거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결은 정면 승부라고 봐야 되겠고 정면 충돌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꿀의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는 1패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두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도 두려울 겁니다. 왜? 지난 시즌 4전 4패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모든 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두려움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프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다음 주 월요일 10월 27일이죠. 새벽 12시 16분에 라리가 10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첫 엘 클라시코를 펼칩니다. 지금 이 순간 라리가 1위와 2위고 양팀 모두 자국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엘 클라시코 상대 전적을 보면은 전체적인 상대 전적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엘 클라시코에서는 261번 대결을 펼쳐서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 1승 더 앞서 있습니다. 105승 52무 104패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라리가에서 엘 클라시코를 보면은 190번 대결을 펼쳤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3승 정도 더 챙겼습니다. 79승 35무 76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 시즌 엘 클라시코를 돌아본다면 4차례 대결에서 바르셀로나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리시즌 평가전까지 포함한다면 5차례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고 봐도 무방하죠. 특히 스페르코파에서의 승리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의 승리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코파델레이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연장전에 쿤데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 짜릿했죠? 기가 막혔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잊고 싶은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지난 시즌 경기를 돌아봤을 때 초반에는 바르셀로나가 월등히 앞선 스코어로 경기를 지배했다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가 막판으로 갈수록 엘 클라시코에서도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줬죠. 엘 클라시코에서 해트트릭까지 기록했고 최근 엘 클라시코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으니까요. 여기다가 바르셀로나는 공격에서의 파괴력을 앞세워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공격 쪽에 부상이 많은 것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여러모로 엘 클라시코 상대 전적은 이렇다 할지라도 예상하긴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외나무다리 승부라고 봐야 됩니다. 1위 경쟁 분수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매우 분위기가 좋습니다. 7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대패를 당하게 했지만 그 이후에 4연승을 기록하면서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났고요. 그 전에는 또 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라리가에서 8승 1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도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5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건 득실차를 봐서 그렇지 순위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수록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그만큼 리그에서도
유럽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전 패배가 아쉬웠죠. 세비야전에서 패배하면서 라리가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9경기 치른 동안 1승 1무 1패를 기록했고요. 득점은 상당히 많은데 세비야전에서 실점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실점이 늘어난 상태죠.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승 1패를 기록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게 1대2로 패배했잖아요. 그 점이 좀 뼈아프죠. 최근 공식 4경기에서는 2승 2패입니다. 파리 세비야전 2연패 당했다가 지로나 올림피아코스전 2연승을 기록한 상태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엘 클라시코고 1위 경쟁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하고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1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가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1패는 마드리드 더비예요. 반면에 바르셀로나의 1패는 세비야전 패배예요. 즉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또 만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다만 경기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좀 더 유리하죠. 주중에 올림피아코스전 수요일날 펼쳐졌고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에 유벤투스전 목요일날 펼쳐졌으니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길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부상 선수가 정말 많죠. 부상이 변수가 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쪽에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알라바, 하이선,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은 봐야 되겠고요. 리디거, 카르바할, 세바요스는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전에서 아센시오가 부상으로 교체됐는데 부상이 아니었다고 해요. 경련에 의해서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아센시오도 출전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수비 쪽에서 부상이 많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문제를 드러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보기엔 트렌트라든가 하이선이 출전이 가능하더라도 컨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발베르데를 라이트백으로 쓰고 아센시오와 밀리탕을 선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사비 알론소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부상이 많죠.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지로나전에서 옐로카드 2장으로 퇴장당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로 벤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뼈아프고요. 테오 스테겐, 조안 가르시아, 다니 올모, 가비, 레반도프스키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페란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코스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피냐도 출전 여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페란은 선발로 하피냐는 교체로 엘 클라시코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이 불안한 면이 있죠.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허용하는 모습이 있는데 수비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공격 쪽에서 부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레시포드와 페르민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라민 야말이 아쉬움은 좀 남지만 그래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현재 라리가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 강인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거의 다 승리를 거뒀죠. 다만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건 역시 사비 알론소 감독이에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지봉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포메이션도 다양해요. 4-2-3-1, 4-3-3, 4-4-2, 3-4-2-1 다양한 포메이션을 쓰면서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테이션도 효과적으로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격 쪽에서는 역시 음바페입니다. 음바페가 리그에서 벌써 10골을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죠. 음바페가 10골을 넣으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니시우스가 올 시즌 리그에서 5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부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유벤투스전 보면 비니시우스의 힘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비니시우스의 차력쇼 이후에 주드 벨링엄이 골대 맞고 나온 그 볼을 밀어 넣으면서 결승골을 얻는 모습이 있었는데 비니시우스가 그만큼 위력을 발휘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파괴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최근 공식 12경기에서 28골을 넣고 있고 최근 2경기에서 각각 한 골씩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파괴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앞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바페가 지금 이 순간 미쳐 날뛰고 있고요. 그리고 길러의 활약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르다 길러가 리그에서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길러와 음바페의 호흡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부활에 성공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주춤하긴 했지만 유벤투스전 골 넣었습니다. 주드 벨링엄이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본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공수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겠죠. 여기다 발베르데, 카레라스, 추아메니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를 하면서 경기 중에 전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발베르데는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라이트백으로도 뛰고 있고 카레라스는 레프트백뿐만 아니라 센터백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아메니도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을 소화하고 있죠. 사비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플랜 A를 어떻게 갖고 나오든 지켜야 되는 축구도 할 줄 알아요. 플랜 B로 3백을 가동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공수에서 밸런스가 매우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역시 수비 쪽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바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압박 능력이 더 좋아지기도 했고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즌보다는 압박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전방 압박이 여전히 2% 부족하고 미드필드 라인을 보더라도 길러라든가 벨링엄이 수비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수비력을 봤을 때는 추아메니 같은 스페셜리스트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미드필드에서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면 이 경기는 무너집니다. 바르셀로나가 미드필드를 장악하면은 바르셀로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미드필드에서의 전투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마드리드 더비 치르면서 느낀 건데 공중볼 처리에 좀 미숙한 느낌이 들어요. 낙하지점 포착이라든가 공중볼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좀 드러냈기 때문에 수비에서 공중볼 다툼에 좀 문제를 노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이라면 아라우오를 최전방으로 올리지 않는다면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하고 높이 경쟁할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또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불안한 면이 좀 있죠. 물론 바르셀로나는 공식 12경기에서 33골을 넣으면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의 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파괴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레반도프스키가 에이징 커브가 왔는지 부상 때문인지 기대만큼 못하고는 있지만 라민 야말은 2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페란이 4골 1개의 도움 그리고 하피냐가 3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레시포드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죠. 레시포드가 공식 경기에서 5골이나 넣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4골이나 넣었죠. 그리고 페르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올림피아코스전에서 해트트릭 기록했잖아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스페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페르민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시포드와 페르민의 활약도 눈여겨봐야 되고 기대를 가져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페르민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라민 야말과 최전방 스트라이커 사이 공간을 메워준다면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 침투해 들어간다면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페르민 진짜 대단한 건 올림피아코스전 3골 넣은 게 주발인 오른발이 아니라 약발인 왼발이었어요. 그래서 페르민의 슈팅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용과 페드리는 일관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도용과 페드리의 기동력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경기 수가 많고 출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특히 페드리요. 도용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줬지만은 페드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되고는 있지만 일관되게 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 장악은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지 플릭 감독의 수비 전술, 라인을 올리는 전술에 대해서 파해법을 들고 나오는 팀들이 많아졌어요.
여기다가 한지 플릭 감독이 올 시즌은 선수 교체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경기는 벤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높은 수비 라인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비 라인은 높고 이거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돼요. 상대가 뒷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죠. 특히 상대는 뒷공간을 뚫는데 매우 유능한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이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를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 매우 어려워지죠. 사실 바르셀로나는 지금 센터백도 미지수예요. 쿠바르시가 넘버1 센터백으로 봤을 때 쿠바르시 파트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지 플릭 감독의 최근 선수 기용을 보면은 쿠바르시 파트너로 에릭을 낙점한 것 같고, 에릭이 지난 올림피아코스전에서 핸드볼 반칙으로 PK를 내줬어도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에릭은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손을 쓰는 문제가 또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의 빠른 역습에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전방 파괴력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나오든 백업으로 페란이 나오든 제 힘을 발휘했던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부상으로 못 나오고 페란도 지금 부상에서 갓 돌아왔기 때문에 컨디션을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란이 최전방에 나오더라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레시포드를 최전방으로 돌릴 수도 있죠. 그래서 레시포드가 최전방에서 활약을 한다면 레시포드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또 기대를 갖고 봐야 되겠지만 레시포드도 경기 중에 기복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레알 마드리드 약점 얘기할 때 공중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의 경우 이 경기 한 골차로 리드 당하는 상황에서 80분으로 들어서면 아라우가 최전방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라우가 최전방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임시방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페란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동력이라고 봐요. 기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진 압박도 효과적으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뚫렸을 때 수비수들은 내려가거든요. 물론 미드필더들도 열심히 내려오긴 하는데 간격이 벌어져요.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내려왔을 때 따 내려오는 상대 공격수를 묶지를 못해요. 그러면 컷백이 이루어지면서 중거리 슈팅으로 실점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은 중원에서의 기동력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중요합니다. 제가 문도 데포르티보가 분석한 기사를 봤는데 바르셀로나가 초반 15분 정도는 에너지 레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15분 내에서 실점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기동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압박을 가해줘야 돼요. 전진 압박이 효과적이지 못하면 수비 라인이 올라온 약점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더용과 페드리의 중원 장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기 더용과 페드리가 에너지 레벨에서 떨어지면서 중원 장악을 못한다, 전진 압박이 또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경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엘 클라시코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약점을 상대가 어떻게 파고드느냐, 잘 파고들게 되면 파고든 팀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점 얘기할 때 느꼈겠지만 바르셀로나가 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엘클이잖아요. 이 경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경기 잡아야 돼요. 이 경기 잡으면 바르셀로나가 1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엘클이 되지 않을까, 볼거리 투성이의 엘클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저는 엘클라시코 이스타TV에서 입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타TV 오셔서 여러분 저랑 같이 엘클 즐겨주세요. 미스카 바사 한번 이겨보자! 가자!